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0시 17분입니다. 낮에는 제가 영상을 못 찍었고 저녁에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늦은 밤에 알람 울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영상 하나를 좀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밤에 켰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또 슈퍼땡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댓글들도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 콩왕킹님께서 테드 성공에 대해서 BLA를 보류한다면 데이터 자체가 안 좋아서 보류하면 시장은 납득을 하겠지만 성공했는데도 또 TED 상업화를 보류한다면 그건 기업 존재 이유를 없애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TED 성공을 다시 기도하시면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슈퍼땡스 후원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진행하는 건 사실 임상 진행하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약을 출시를 하고 상업화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회사의 목적인데 사실 TED가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를 안 한다면 사실 콩왕킹님 말씀에 동의해요. 예,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나와봐야 알겠죠. 결론은 한번 저도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명으로 계신 두 분이 슈퍼땡스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 하트 눌러드리잖아요. 예,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은 좀 환홀이 많이 좀 빠졌잖아요. 33,000 한 400원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고 NXT 시장에서는 33,550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한 3%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조정이 들어왔고 저는 지금의 조정이 조금 반가운 느낌까지 드는데요. 왜냐면 사실 월급쟁이들이 월급 들어올 때 사야 되는데 월급이 남아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좋은 회사들의 주가는 좀 떨어져 줘야 그나마 다행이고 저는 TED가 성공한다고는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까봐야 알죠. 까봐야. 그죠? 그리고 지금 좀 떨어져 준 게 저한테는 좀 반가운 건 제가 조만간 또 이번 주에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또 여기저기서 이제 또 선물들 많이 이제, 요즘에는 선물도 아니지만 사실, 가족분들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가끔 이제 생일날에는 이제, 저에게 축하금을 가끔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현금이 들어올 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한 2-30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금이 좀 들어온다면 그걸로 좀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나갈 돈도 많지만 아무튼 현금이 좀 들어오려는 마당에 이렇게 생일이 다가오는데 주가가 떨어져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길 바라셨던 주주분들께서는 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아무튼 저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제 생일에 좀 뭐가 있다면 좀 한우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실명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슈퍼땡스 해주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뮤노반트와 하늘바이오파마가 하고 있는 7가지 적응증이 이뮤노반트 측에서 밝히길 미국 시장만 7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GD만 33만 명이나 되고 D2T RA 같은 경우 7만 명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한 것 같고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올 수익을 개인적으로 미리 상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M&A 이후 발생할 추가 적응증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7개 적응증을 전세계 시장에 판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피크 매출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실명으로 올려주신 분이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피크 세일즈를 제가 좀 추정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쪽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숫자 놀이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뇌피셜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작성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제 개인적인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환 임상이 성공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먼저 보면 일단은 이뮤노반트가 작성한 자료 말고는 다른 자료들에서 일본 추정 환자나 아니면 중국 추정 환자나 이런 전 세계 추정 환자들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위주로 했고요. 이뮤노반트에서 나온 자료들 위주로 근거로 했고요. 이거 계산 외에 추가 로열티분이 다른 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부분을 많이 대부분의 매출은 이제 이뮤노반트에 대한 로열티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일부 한 10%에서 20% 정도는 추가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이제 추후에 따로 보태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큰 규모의 로열티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이뮤노반트에서 발표한 자료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풀려서 계산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헛된 희망만 안겨주는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 정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땐 이 정도, 최소 이 정도구나, 그러면 좀 더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또 추정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제넥스가 1인당 비브가르트 1년 순 매출 금액이 한 22만 5천 달러라고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뮤노반트도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긴 할 겁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긴 할 건데 제가 이건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 추정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늘려도 엄청난 폭의 매출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서 많이 할인을 후려쳤습니다. 15만 달러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현재 한 1,400원대 후반을 달리려고, 초반에서 중반을 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율은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300원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1인당 연간에 들어가는 약이 약 한 2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정도, 미국 약가가 비싸긴 하죠. 그죠?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대부분 많이 부담을 하고요. 환자들이 부담하는 수준은 많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비싸긴 비싸요. 이뮤노반트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환자 수의 한 30%만 이뮤노반트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환자 수에 이제 아제넥스도 들어올 거고 존슨앤존슨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뮤노반트도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단독 임상이기 때문에 사실 30%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바이오헤븐도 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뮤노반트가 예상한 환자 수의 30%만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질병 확장에 대한 인원은 아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한올바이오파마 공식 IR 자료에서 이제 이뮤노반트의 데이터를 보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 준 자료인데 밑에 표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33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뮤노반트가 투약할 수 있는 환자들을. 근데 그 중에 이제 환자 수를 10%로 좀 낮췄어요. 30만 명. 이건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환자 수 33만 명을 예상했지만 그 회사 측에서 예상한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단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30만 명 기준으로 했고요. 30만 명 기준으로 하고 침투율이 약 30% 했을 때 가정하면 약 9만 명 정도가 투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쇼그렌 증후군은 24,000명. 실제 투약률을 제가 좀 많이 후려친 겁니다. 피부루푸스 2만 명, D2T 류마티스 1만 명, 그 다음에 갑상선암병증 9,000명, 중증근무력증 6,000명, CIDP 5,000명에서 총 17만 3,000명이고요.
약가를 약 한 2억 원, 여기 계산하기 쉽게 한 2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럴 때 9만 명이면 약 18조 원, 2만 4천 명이면 4조 8천억, 2만 명이면 4조 원, 그 다음에 1만 9천 명이면 3조 8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4조 6천억 원의 이뮤노반트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예상 연도는 사실 한 2030년 이후, 31년이나 32년 정도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텐데, 피크 세일즈니까 2030년 한 중반, 35년에서 37년,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9년에서 10년, 9년 정도, 8년에서 9년 정도 뒤에 아마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이게 지금 7개 질환에서만 이 정도인데 확장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커지겠죠, 매출이. 그리고 지금 침투율이 30%인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가 그레이브스병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치료제가 항갑상선 약물이 이미 안 드는 사람이라서 치료제가 현재는 이뮤노반트가 유일해요. 근데 바이오헤이븐도 지금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레이브스병 침투율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2배만 되더라도, 18만 명만 되더라도 이게 36조 원까지 늘어나면 이게 18조에 더 늘어나면 50조가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치지만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뮤노반트가 약 2030년대 중반쯤에 34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약으로 등극을 한다면 과거 휴미라 1년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머크 키투르다 항암제의 매출 정도를 또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때쯤 되면은 더 수많은 약물 질환들에 대해서 침투를 할 거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고, 1년 매출 규모가 약 50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2030년대 이후, 2030년 후반에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예상이니까 재미삼아 좀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늘바이오파마 로열티가 약 10% 수준인 걸로 계산을 하면 이게 34조 6천억이지만 10%면 약 한 3조 5천억 원 수준 정도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이 시총 대비 한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한 40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올이 여기에 이제 40배까지 때려보면 14조 원 수준.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7배, 8배.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2030년대 중반쯤 되면 지금 현재 주가의 약 7배, 8배. 그러니까 10년간 약 10백억까지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7배, 8배니까 10년 뒤면 10백억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모아가시면 10백억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거의 이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배까지는 좀 오버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적응증이 확장이 된다면 2배도 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가 자체를 워낙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15만 달러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게 22만 5천 달러까지 돼버리면 이 계산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게 지금 22만 5천 달러면 여기에 약 한 딱 반 정도 되겠네요. 50%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적인 수치에도 50% 늘어나면 이미 거의 50조 원이거든요. 이미 48조 원 정도 될 거고, 약값 자체가 그대로 50%가 늘어난다면 그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환자 투여 수가 이 그레이브스병만 늘어나면 한 60조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0% 수준으로 하면 6조 원으로 되고요. 6조 원에 40배면 6조 원에 40배면 얼마죠? 6조 원에 40배.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됐나요? 3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 40배. 이게 140조가 돼야 되나요? 제가 맞나요? 계산이 좀 헷갈리네요. 3조 5천억 원. 그러면 10배면 35조 원이고. 그렇네. 140조 원 수준이에요. 그럼 이게 시가총액이 70배, 80배인데요?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0배, 80배 수준입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3조 5천억 원이고 10%, 여기에 10%가 3조 5천억 원이면 40배 프리미엄 받는다 치면
이 정도네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다 인식이 되진 않을 거고, 그때 가서 뭐 파이프라인도 또 인수를 할 거고, 뭐 기업 가치도 계속 커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140조 원 수준까지도 될 수 있는 계산식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의 70배 정도가 돼야 되니까, 70배면은 지금 주가가 34,000원이니까, 33,000원 잡고, 70배면은, 230만원 정도? 그러면은 70배, 80배면 거의 100배 수준이 되는데, 이게 너무 뜬구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2배로 늘어나면 100배까지도 갈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만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지. 근데 이게, 그때 한올 로이반트 CEO가 그랬어요. 우리가 에브비다. We are 에브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비 휴미라 매출처럼 우리는 확장성이 너무 좋다라고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러기엔 지금 주가가 제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싸요. 33,000원이면 뭐 거저먹기입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배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안 팔면 가능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뮤노반트의 특허 기간이 2043년까지인데 이게 연장할 수 있으면 2045년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20년간 특허가 유지되는 약물이라 빅파마들은 이 정도의 시장 가치고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바토클리마브로도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IMVT1402는 부작용도 줄였고, 질병 확장성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먹을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A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M&A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대형 M&A가 또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앞으로 먼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재미삼아. 근데 지금 약가가 15만 달러로 계산을 하고도 이 정도면 이게 40배가 지금 40배 제가 4배로 계산해서 14조 원이었구나. 어쩐지 뭔가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조 원이 찍히면은 40배면 120조 원이고, 그죠? 아무튼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수준일 수 있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침투율이 30%가 될지 20%가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어떤 제약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환자 수 자체도 워낙 보수적으로 더 잡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고. 근데 뭐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에 대한 로열티의 가능성은 엄청 높긴 하죠.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잡는다면 더 훨씬 큰 시가총액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배만 돼도, 지금 3만원에서 30만원만 돼도 사람들이 냅다 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00배까지 얼마나 누가 더 오래 들고 갈 수 있을지 참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하네요. 평생에 100배거 한 번만 맞으면 노후 대비 끝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투자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100만원 투자하시는 분은 힘들겠지만, 뭐 1000만원에서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후 대비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네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사야 되냐? 절대 아니죠. 이건 임상이 다 성공했을 때 가정하고요. 임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CR도 안 먹힐 수도 있어서 이 시장 중에 단 1%도 못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추가로 아무리 적응증이 나오더라도 그 적응증들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리스크들,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리스크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열심히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B2 안 하고, B2 하면 이제 못 버팁니다. 10년간 못 버티니까 B2 안 하고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올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내가 올인돼 있으면 그게 더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올라도. 근데 올인이 안 돼 있으면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면서 방금 더 이제 숫자를 수정하면서 든 생각이지만,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맥락 없는 소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터무니없는 맥락 없는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할 때 이 영상으로 투자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의 투자 판단은 아니고 그 질문이 오셔서 숫자로 한번 어느 정도인지 규모나 좀 봅시다 하고 제가 계산을 때려본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믿고 이 정도 크기나 되는구나. 이거 믿고 투자하겠다는 절대 안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사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거의 0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그냥 재미로 봤습니다 하는 기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명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 정도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하셔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터무니가 없네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재미삼아 재밌게 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냥 같이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밤 늦었으니까 재미삼아 좀 보신 걸로 만족하시고 다음 영상에 좀 더 펀더멘탈과 투자 철학 면에서 더 도움이 될 만한 멘트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33,000원대로 내려왔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줄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미스터마켓이 지금 싸게 내놨다 살래? 라는 유혹을 할지 아니면 올라서 그때가 기회였어 이제 싼 가격 없어 하고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내일 금요일이라서 사실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진 않은데 금요일은 또 주가가 좀 빠지는 날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라서 좀 기대를 안 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뭐 추세가 꺾일 일도 없죠. 뭐 펀더멘털이 지금 TED가 실패를 하거나 뭐 이래야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그런 발표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서 승인 성공 발표는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지금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 얘기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펀더멘털이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아주 느리게 우상향을 하든지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주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천천히 가요. 올라갈 때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팍 떨어지는 것 같지만 기회를 많이 줍니다. 또 빠져나올 기회들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꺾였어 하는 게 한 방에 빡 꺾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꺾이기 때문에 주가도 한 번에 빡 꺾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져나올 기회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모아가셔도 시간이 많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평가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만 더 덧대자면 남들과 반대로 가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저평가된 주식들이 나중에는 고평가된 주식들이 고평가됐다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저평가된 주식들이 뭐 있지 하고 저평가된 주식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과 좀 반대로 가는 연습도 조금씩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고평가된 부분도 일부 가져가야 되지만 저평가된 회사들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다 보면 이게 서로 상호 이게 손해랑 수익 구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완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수익률을 방어하면서 천천히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불편한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주식시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간다 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천천히 모아갈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 또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투자 철학 아니면 한올에 대한 정보 아니면 한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끝까지 잘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축하해 주시는 분들 감사히 잘 받겠고요. 댓글 통해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잘 읽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제 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또 나중에 또 보다 보면 까먹어요. 안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뭐 거의 하루에 한 건 아니면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 3-4건 이상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업데이트들 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안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이야 저도 알겠지만, 보내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버신 돈 저한테 보내주시는 만큼, 제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생일 축하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생일 축하 선물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 너무 좀 별 면목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축하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 또 보내시도록 기도하겠고, 오늘도 테드 결과 발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